자, 128회입니다. 128회.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잘 보셨습니까? 시험은. 시험지는 물론 잘 보셨겠죠. 항상 시험지는 가면 잘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 다 제일 중요한 거는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완성이죠. 얼마나 선생님들이 다 완성을 해놨냐가 중요하고, 일단 시험 합격하려면 무조건 2페이지 반 이상은 작성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사실 2페이지 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이 2페이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죠? 그게 채울 수가 있어야 되겠고, 지금은 이제 시험 칠 때 뒤에 2칸 띄우고 쓰고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백이 커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백을 많이 잡게 되겠죠. 여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리해요. 시험에서는. 항상. 뭔가 이게 채운 느낌을 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2페이지 반을 채우더라도 이제 질문에 충실하고 그게 맞춰서 쓸 수 있는 답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열심히 쓰시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머지는 선생님 한 만큼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 시험 끝났으니까 선생님들 머릿속에는 일단 선생님들은 불합격생이에요. 지금 현재 상태가. 합격했다라는 소리 듣기 전까지 당연히 무조건 불합격생입니다. 그래서 뭐 내가 좀 잘 썼다고 해서 놀고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꾸준히 책을 보고 공부하고 계속 해나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 128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사실 127회하고 거의 진배 없습니다. 거의 뭐 요즘 시험 트렌드 자체가 이렇죠.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출제가 됐고요.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거는 1교시 문제의 난이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1교시가 제일 어렵고 1교시에 도망친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1교시가 제일 어렵고, 그 외 교시들은 기출문제 위주로 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곳곳에 함정이 있죠. 그 함정을 이제 잘 피해 갔느냐 못 피해 갔느냐가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게 되면, 그죠?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이제 1교시에 전체가 13문제가 출제됐는데요. 13문제. 1번에 보시면 건축물관리법상의 해체 계획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일단은 스톱 시켜놔야 돼요. 왜냐하면 법이 적혀가 있죠. 앞에. 건축물관리법이라고 적혀 있죠. 그럼 이건 뭐야? 법령에 있는 문구를 뭔가 써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법령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그게 다 들어가 있죠. 이 포함사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맨 뒤에 우리가 서라는 단어가 적혀가 있죠. 서자.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적어야 되는지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그 항목들을 적어주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이 문제는 아마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있죠.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기출문제예요. 서술로 1회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근데 좀 옛날에 출제됐었죠.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뭐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뭐 강주에 뭐 무너지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체에 대해서 해체 공법들 나오죠. 어떻게 해체를 할 건가, 해체. 그래서 이게 시사적인 문제가 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뭐 낯설진 않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일단 나오면 스톱 잡아야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TS 볼트는 이건 그냥 기본 문제입니다. 요건 뭐 더 이상 설명 드릴 것도 없고요. TS 볼트 이런 거는 그죠? 공법 위주로 적어줘야 되고, 공법이라 생각하고 적으셔야 됩니다. 답 자체를 그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의 EGS, 자꾸 ESG를 하는데, EGS 이렇게 돼가 있죠. 이거는 전에 한번 칠판 적어 드렸죠. 수업할 때. 들었는데, 아무튼 이건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엄청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아무튼 출제가 됐어요. 이거 일단 적어 드렸어. 이러나 저러나. 그러니까 이거 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EGS를 찾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체 그냥 사업 전반 경영에 대한 EGS가 나오죠. 그죠? 근데 그걸 적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ESG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뭘 적어야 됩니까? 이거는 건설업에 대한 것만 적어야 돼요. 그걸 맞춰 앞에 건설업이라고 전제를 붙여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설업에 대한 거를 적을 수 있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건설업의 느낌이 나게 적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이 시사적인 문제죠. 요즘에 이거 하도 강조를 하니까 기업에 있어서, 그죠? ESG 경영 이거 계속 물어보니까, 그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 선택 안 하신 분들도 꽤 있지 않을까. 적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어센카의 홀 방수인데, 얘는 서술로 한번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서술이 이제 용어로 출제된 문제고요. 이 자체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사실은 그 밑에 나중에 이제 모범 다음 보시면 아시면 그 세 개 부위가 있어요. 그 세 개 부위를 적을 수 있느냐, 못 적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이고요. 이것도 좋은 점수가 나오긴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링 방수하고 백업제하고 본드 브레이커 대가 있는데 이 문제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이거 잘못 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본드 브레이커 자체는 그죠? 백업제하고 본드 테이프가 결합된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게 엄마하고 새끼 해놨는데 여기서 본드 브레이커를 이야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본드 브레이커 하면 본드 테이프를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무튼 그렇게 적어야 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동을 이루는 게 뭐냐면 백업제하고 본드 테이프 이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해 보라는 소리거든요. 이 두 개를. 그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지침에 그렇게 적혀가 있어서 건축기술 지침 있죠.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좀 아까운 문제죠. 항의해볼까 그 생각도 한번 했는데 이제 그런 짓은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슬러리원 시공 시에 안정액의 기능대가 있죠. 그죠? 안정액 자체는 많이 나왔는데 안정액의 기능을 물어본 건 처음이에요. 기능이라는 것 자체를 물어본 거는 처음이고요. 그죠? 그래서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능의 항목을 얼마나 많이 적어주느냐,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용 혼화제입니다. 그죠? 혼화제. 서술로 딱 한 번 출제된 문제입니다. 이제 다 출제됐어요. 혼화 재료, 혼화 I, 어이 다 출제됐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출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요즘은 이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 물어보죠. 그죠? 기본적인 문제들 물어봅니다. 언젠간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골재 이런 것도 물어보겠죠. 골재에 대해서 쓰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준비를 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서술로 1회 출제된 문제고요. 문제 8번 같은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인데 이거는 모르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 공부하면서 이걸 모르면 인간도 아니야. 이거는 엄청 많이 출제돼가지고 이제 부끄럽습니다. 이거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는데 자 고만 낼 때 됐는데 내죠. 그다음에 문제 9번입니다. 콘크리트에 스케일링 해놓고 뒤에 동해 이렇게 붙어가 있죠. 이건 알고 있잖아요. 동해 세 개 뭐 있습니까? 팽창성 동해 있고 팝아웃 있고 스케일링 있죠. 레이턴스 이야기했었죠. 그거 적어주면 되더라라는 거. 문제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철골공사에서의 철골부재 현장 반입시 검사 항목입니다. 이 이름 그대로 서술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기출문제예요. 이거 자체가 용어로는 출제됐는데 우리는 이게 하도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뭘 외웁니까? ITP로 외우죠. 공장에서의 철골 검사 계획을 외우는데 그 계획 중에서 뭐만 찾으면 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접 검사 비법 그죠? 알고 있죠? 뭡니까 선생님 종류가? ITP 종류가 뭐 있어요? 그죠. 자치 비용을 마켓에서 검붉은 포도를 샀다 하죠. 그래서 골라내야 되는 거죠. 선택만 해가지고 빼내면 된다. 항목이 같아요. 이거 자체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밀시트예요. 밀시트가 빠져서는 절대로 안 돼요. 밀시트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밀시트 만약에 선생님이 안 적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 좀 내려갈 겁니다. 일단 기본이에요. 그 현장 반입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밀시트라는 거.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에 데크 플레이트의 슬래브 공법. 이건 기본. 이건 뭐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거 없고, 그 데크 플레이트의 종류 같은 것도 적었을 수 있을 것이고, 그냥 뭐 설치와 시공시 뭐 이런 거 설치시 유의사항이라는 시공시 유의사항 이렇게 적었을 거 아닙니까? 그건 뭐 기본적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죠. 베리어 프리 그죠? 와, 요거는 진짜 허를 찔렸어요.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설계 같은 거 이런 거 내면 안 되는데 너무 부실하게 소님들한테 자료를 준 것 같아요. 이거는 거의 안 나온다 봤거든. 근데 이걸 또 내더라고.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쓰려고 하면 쓸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는 드렸습니다만은 점수가 좋은 점수가 나오긴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13번의 소방관 진입창은 진짜 이건 낸 사람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걸 왜 낸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진짜 진입창 그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보면서 그거 진입창 삼각형으로 빨간색 붙이는 거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이건 선택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거 근데 희한한 걸 적었더라고 전부 다. 이거는 법이 있어요. 이게
진입장이라고 하는 게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 적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별로 좋지가 않다. 이것도. 그래서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처음 출제된 문제가 3번, 12번, 13번밖에 없어요. 그게 완전 처음 출제된 문제고요. 그 외에는 서술로 출제되거나 용어로 출제된 문제들이 출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왜 어렵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느냐면 첫 번째는 버려야 될 게 너무나 명확하고요. 근데 그러면 나머지 가지고 써줘야 되는데 그게 법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럼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1교시가 이제 어렵게 좀 느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교시 보면 집안조사의 목적하고 조사 단계별 내용하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돼가 있죠. 요거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어. 이거 서술로 1회 출제된 기출문제고요. 다만 문제가 바뀌었죠.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조사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은 아마 이제 학원에서 배운 대로 썼으면 이렇게 썼겠죠. 뭐 했겠습니까? 예비조사하고, 그죠? 현지 답사 때리고, 본조사하고, 추가조사하고, 이렇게 적었겠죠. 그죠?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책에는 다르게 적어 놨어요. 책에는. 지금 이 답에는, 책이 아니고, 답에는 좀 다르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장판지에 있는 대로 시험에 기록된 교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이번에 출제된 대로 냈습니다. 다시 적어봤어요. 그래서 장판지도 이제 이거로 바꾸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왜 이렇게 출제가 돼버려서 이제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아무튼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뭐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게 되면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 존치 기간, 거푸집 해체 시 준수사항, 동파리 재설치 시 준수사항 대가 있죠. 그래서 기본 점수는 받으실 겁니다. 6점, 그러니까 우리가 1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이게 25점짜리지만 10점 기준으로 하면 선생님들을 했을 때 기본 점수 6점은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힘듭니다. 왜? 얘도 법에 있어요. 이게 코샤 가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 코샤 가이드를 그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들을 적지를 못했으면 기본적인 점수는 올라오긴 조금 힘들 것이다 라는 거. 근데 뭐 점수는 올라오기 힘들지만 선생님들이 아는 수준에서 적어도 6점 이상은 나올 수 있다. 근데 7점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상 안 나와요. 해봐도. 왜냐하면 그죠?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지만 7점 이상도 기대할 수 있다. 근데 모르죠. 선생님들 적은 게 또 거기 있는 거 내용하고 비스무리할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점수가 나올 만한 거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보시면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중에 익스펜션 조인트가 있고요. 시공해야 될 주요 부위, 설치 위치,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대가 있죠. 요거는 기술 지침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들고 뺏겼어요. 기술 지침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고 뺏겼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번 시험의 좀 특징이 뭐냐면 건축기술지침 그 책을 많이 뺏겼어요. 저번엔 그렇게 많이 안 뺏겼는데 이번 시험은 되게 많이 뺏겼어요. 거기서 대거 뺏겨가 냈더라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수준을 적어도 되기는 됩니다만 제일 여기서 어려운 파트가 뭐냐면 형태예요. 형태. 그 형태라는 그 단어를 잡기가 나중에 뒤에 보면 그림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형태가 제일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잘 안 나오죠. 이렇게 세 개를 시험 문제를 내면 기본적으로 그죠? 배점군이 뭐 한 개는 10점이고 한 개는 한 파트는 5점이고 이런 게 없어요. 다 균등 배분이야. 균등 배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 조금 힘들지 않았겠는가? 선생님들 형태 했을 때 혹시 그거 적은 거 아닙니까? 그냥 절단한 그림. 그죠? 그 그림 그렸을 확률이 되게 높죠. 그죠? 근데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문제는. 그 형태라고 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뒤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고장력 발트의 접합 방법, 종류하고 특성, 조인 검사 방법의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기본. 완전 기본이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 처벌법 법률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사업자와 경영자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처벌사항, 대가 있죠. 22년도 전반기에 중대 처벌법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죠. 올해 처반에 출제가 됐었고요. 그죠? 그때 물었던 게 뭡니까?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왔는데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법이 적히면 조심하셔야 돼요. 문제 잡을 때. 법은 시험에 나오면 일단은 스톱이야. 일단은 적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선생님들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이제 쓰다 쓸 거 없을 때 잡는 게 법입니다. 그냥 법은 정확하게 안 적으면 힘들다. 그래서 점수가 잘 올라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문제. 그죠? 알지만 쓰기 힘든 문제. 그 다음에 6번에 방수공사에서 부위별 하자 발생 원인하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그죠? 이 문제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그 원인과 대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부위를 잡기가 힘들어요. 그 부위라는 걸 보기가 힘들더라라는 거. 지금 이제 아마 이 시험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건 앞에 방수공사 앞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방수공사 앞에 아무 말이 없죠. 그냥 방수공사죠. 그냥 문제가 그냥 방수공사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죠? 방수공사에서더라라는 거. 뭐 공동주택이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냥 방수공사죠. 방수공사에서 역대 시험 문제에서 부위별이라는 단어를 꺼낸 애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붕방수의 부위별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낸 적이 있고 지금 이것처럼 그냥 방수공사에서 부위별을 했어. 그럼 이 부위가 뭘까? 이 부위로 이제 구분한 게 세대, 옥상, 지하, 공용부미, 부대시설이에요. 근데 이전 시험에서 부위라고 쪼개진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개는 들어가야 돼. 그게 뭐냐면 세대, 옥상, 지하예요. 요 세 개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공용부미 그거 저 이름 뭡니까? 부대시설까지만 들어가면 베리베리 나이스고요. 베리베리 나이스고 세 개만 적어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옵니다만은 만약 이거하고 전혀 다르게 적었다. 부위를 뭐 이런 거 바닥, 벽 뭐 이렇게 적었다.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고 그래서 그거 생각해줘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적어도 그렇게 적으신 분 있어요? 혹시 바닥, 벽, 지붕 뭐 이렇게 했어요? 해줘. 그래도 점수는 나오긴 나오는데 그렇게 좋은 점수는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줘야 된다라는 걸. 자, 이 문제하고 대를 이루는 게 뭐냐면 3교시의 4번 봐봐. 3교시의 4번 보시게 되면 공동주택의 외기에 면한 창호주의, 발코너, 화장실, 누수의 원인과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아까 방수공사에서의 하자라고 하면 주력 하자가 뭐겠어요? 누수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문제가 유사해. 그죠? 그래서 방수공사 하자 했을 때 선생님들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부위별 하자라고 했을 때 답을 쓸 때 누수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 부위별 하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들뜸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변색 들뜸이라든지 갈라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적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아무튼 그 4번 같은 경우에는 딱 찍힌 문제죠. 4번의 대제목 몇 개예요, 선생님? 이거 3번에 대제목 몇 개 적어야 돼? 3교시 4번에 한 개는 창호주위의 누수의 원인과 대책이고 한 개는 발코니의 누수의 원인과 대책이고 한 개는 화장실의 누수의 원인과 대책이야. 대제목 3개가 나와줘야 돼. 원대가 돼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걸 2개로 끊었으면 그건 잘못 끊은 거야. 답이. 요거는 각각에 대해서 끊어줘야 된다. 별을 펼쳐 놓은 거야. 별을 그냥 대제목으로 펼쳐 놔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어야 되고, 하자는 항상 묶어서 들어가 주는 게 맞다라고 했죠. 하자가 일어날 때는 원인과 대책을 물어보면 묶어서 들어가도록 하는 게 거의 90% 이상이에요. 모든 답에서.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줘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 라는 거. 사실 어려운 건 없는데, 이것도.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교시 보시게 되면 3교시 1번입니다. 그죠? 건축물의 말뚝 기초공사에서 발뚝의 파손 원인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잘 읽어야 돼. 이게 20년도 전반기에 그죠? 이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는 말뚝의 파손과 원인 앞에 뭐라고 적었냐? 그 말뚝이 무슨 말뚝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기성 말뚝이라고 이야기를 해줬어. 근데 이 문제를 잘 봐봐. 이 문제는 무슨 말뚝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죠. 바로 그거예요. 이걸 생각을 조금 해야 돼. 근데 답은 기성 말뚝 위주로 적어줘야 되는데 현타의 느낌도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들 대부분 지금 답 적으면 기성으로 적었겠죠. 괜찮아요. 그렇게 적어도 괜찮아. 근데 문제 전제를 항상 잘 읽어보라 했죠. 이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체. 아시겠습니까? 현타 말뚝도 부러지죠. 부러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적었다면 선생님들은 엄청 좋은 점수가 나오겠죠. 거기까지 생각해보면. 왜냐면 그냥 말뚝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지금의 말뚝의 성에 이걸 알아야 돼. 말뚝 파손에서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온 게 뭐예요? 말뚝 파손으로 해가지고. 뭘 시험 문제 냈었어요? 말뚝 파손에 대해서. 강간 파일이었거든.
강간 파열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간 파열이 나온 적이 있어요. 시험 문제 파손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거는 종합적으로 다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말뚝에 대해서의 파손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기성으로 주로 썼겠죠. 그죠? 그래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썼으면 만약에 뭐 강간이라든지 이런 개념까지 같이 썼다면 점수는 엄청 잘 나오겠죠. 차이가 있을 것이더라라는 걸 그거 이야기하더라. 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번에 콘크리트 탄산화 가정하고 측정 방법, 그죠? 탄산화 저감 대책 기본 문제죠. 기본 완전 기본 문제더라라는 걸. 엑스트라 쓸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인 같은 거 있으면 조금 좋을 것 같고, 그죠? 기본 문제더라라는 거. 그다음에 문제 3번에 지하 구조물에 미치는 부력의 영향하고 부상 방지 공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21년도 그죠? 중반기 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근데 그때는 한 개가 문제가 달랐어요. 뭐냐면 부상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랬어. 그때는. 지금 뭐에 대해서 쓰랬어요? 부상 방지 공법이라고 쓰라고 했죠. 그죠? 아마 선생님들은 더 잘 썼을 거예요. 이 답을. 더 잘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외우는 게 공법으로 외우고 있으니까. 대책과 공법의 차이는 아시죠? 대책이라는 거하고 공법의 차이는 알고 있어야 된다. 공법으로 적을 때는 기본적으로 명사 위주로 적으셔야 되고, 공법이 자체가 명사니까 명사가 되어야 되고, 대책이 되면 뭐로 적어야 돼? 어구로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명사로 적어주는 형태가 돼야 되겠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죠. 이런 거 모르면 안 돼. 요거는 완전 기본, 쌍기본. 그죠? 아까 4번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 이거는 그죠? 1공주의 1254이죠. 1공주 1254에 초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기둥보 슬라브 벽체 이거 해가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기본적인 문제. 요건 건 이제 뭐 틀리면 거의 더 웃긴 거고요. 내화 피복의 종류 알고 계시죠? 그죠?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대제목을 어떻게 끊어주냐가 힘든 거예요. 이게 성능 기준 하나 끊어주고, 그죠? 그 다음에 내화 피복의 종류, 검사 방법, 종류하고, 이거는 참 어려운 게 아니지. 종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검사 방법 있고, 여기서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 검사 방법이에요.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검사 방법을 적을 때 뭘 적느냐면 내화 폼칠의 검사 방법을 적어요. 밀도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적거든. 두께, 밀도 이런 거 적어주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는 이름이 전제가 내화 피복이죠. 그럼 뭐에 대해서 적어야 돼요? 전체에 대한 검사의 기준을 적어줘야 하거든. 그게 지금 답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죠.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그래서 검사 방법만 제대로 썼다면 이 문제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검사 방법 자체가 제일 어려운 거야. 문제를 할 때. 그거 외에는 다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이것도 뭐 모르면 안 되는 기본적인 문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종류와 건설 단계별 적용 방안입니다. 그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적용 방안은 저희도 이야기했죠. 막 적으면 돼. 생각 닥치는 대로 적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건설 단계예요. 건설 단계를 이제 어떻게 적어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설 단계가 법으로 정해져가 있어. 이게 법령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는 그죠? 이거를 제대로 적었을까?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별자 나오는 건 이제 그게 힘들다. 건설 단계만 제대로 적을 수 있었으면 점수는 잘 나올 것이고, 어느 정도의 단계만 맞춰줄 수 있어도 점수 어느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근데 좋은 점수까지는 기대하기 힘든 문제.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3교시였고요. 이게 지금 이제 2교시, 3교시 이렇게 봐도 문제가 뭐냐면 낯설지는 않아요. 이 문제들이 전부 다 낯설지는 않아. 다 본 것 같아. 그죠? 그런데 제대로 쓰려면 진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거는 잘 썼다 생각하는 게 어쩌면 선생님들이 지금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교시 보시게 되면 계측기의 종류, 지하골착공사에서 사용되는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 위치 선정. 이거는 뭐 문수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판지 외웠으면 다 쓰는 거야. 이거. 그죠? 그게 어디예요, 선생님? 설치 위치가 어디야? 지식 파손 우려 부위죠. 다 있는 내용입니다. 이건 완전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블리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기본 문제죠. 블리딩도. 블리딩, 레이턴스, 워터게인 이런 거 다 형제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못 쓰면 안 되는 문제. 이거는 뭐가 힘들어요? 이거.
이 문제에서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이걸 세 페이지를 만드는 게 힘든 거야. 이거 자체에서. 그게 힘든 거지. 그죠? 블리딩 나오면 블리딩 검사 뭐 이런 것도 좀 적어주면 좋고 그런데 그 저감 대책할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저감 대책할 때. 저감 대책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배합에 대한 이야기, 다짐에 대한 이야기, 단위 수량에 대한 이야기는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개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이 블리딩의 가장 핵심은 뭐야? 물이야, 물. 아시겠습니까? 물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물을. 그래서 물에 대한 내용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배합과 다짐, 그죠? 쫓아가줘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적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거. 자,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보시게 되면 철거공사 현장 용접 시의 고려사항하고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것도 다 있는 내용이죠. 그죠? 영접할 때 고려해야 될 거, 뭐 선생님들 머릿속에 몇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그죠? 그리고 이거 용접에 대한 거는 용접 시의 유의사항은 자기 게 있어야 돼요. 자기 게. 내가 쓸 게 미리 준비해. 왜냐면 맨날 나오니까. 내가 쓸 게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이런 건 적었을 거 아닙니까? 예열 같은 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예열, 후열 이런 거 적었을 거 아닙니까? 용접봉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속도에 대한 이야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생각하고서 뭐 용접사 기량 시험 이런 거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옆으로 들어갈 거니까 뭐 좀 이쪽에는 없을 수 있더라도 그런 것들 같이 들어가 줄 수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이건 점수는 다 나오는 문제, 그죠? 기본적인 문제, 이런 문제 잡아야 되죠. 용접 검사 방법은 용접 전에는 용접사 기량 시험 항목이라고 했죠. 그죠? 그거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용접 그 자세에 대해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용접 자세. 안 적었겠죠. 용접 자세에 대해서.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이번에 이제 토목시공기술사 시험 칠 때 문제가 용접 자세였거든. 용접 자세. 우리 그거 있었죠. 옛날에 거지 같은 문제 육지. 그거 있었죠. 육지 자세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서서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 했는데 걔가 이제 토목에도 이게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게 나왔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걸 중요시 여깁니다. 자세라는 거. 용접의 자세라는 거. 이걸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 적었는가 하는 거 조금 생각이 들고요. 용접 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접 운전이죠. 그죠? 용접 운전. 그죠? 용접 후에는 뭐예요? 외마비, 방초자침, 와까지 적을 수 있으면 좋고, 뭐 적어도 그냥 방초자침까지는 적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외마비 적을 수 있어야 되겠고, 그죠? 자,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거, 그렇게 어려울 건 없고, 이것도 역시. 그 다음 4번입니다. PC공법의 종류, 그죠? 접합부의 요구 성능, 접합부 시공시 유의사항, 뭐 항상 PC는 접합부가 제일 중요하다 했지 않습니까? 항상. 그죠? 접합부의 누수 이런 거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죠? 접합부가 항상 핵심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핵심이고 요구 성능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내수기차 단결에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뭐 그런 거 뭐 기본이고요. PC공법의 종류는 뭐 알죠? 팔고사기 아닙니까? 팔고사기. 그죠? 팔고사기. 그죠? 할리시 나가죠. 그런 것들. 뭐 이건 완전 기본 문제고요. 그냥 준 거고. 문제 5번 보시면 철골공사에서 앵커볼트의 매입 방법의 종류. 예, 알죠? 고가 후용이지 않습니까? 고가 후용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그렇게 적지 마라고 했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는 게, 그 다음에 주각부 시공시 고려사항이죠. 뭐 요것도 기본적으로. 주각부, 이거 앵커볼트 시공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앵커볼트 시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만다 가동 매입하고 뭐 그렇게 해요. 그거 뭐가 제일 중요해? 수직도 정미치야. 정미치. 오차 범위 내에서 무조건 앵커가 존재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정밀도예요. 정밀도. 그래서 선생님들은 뭘 배웁니까? 그거 할 때 한계 호용 오차하고 관리 호용 오차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 파트에서. 그 정밀도예요. 정밀도. 정밀도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되고 수직도 뭐 그렇죠. 뭐 맞출 수는 있는데 수익도는 조금 그래요. 수익도에 대한 거는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뭐 그런 게 있죠. 아무튼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이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방법 있죠.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이 있더라라는 거. 물가 변동으로 인한 거 있죠. 이건 뭐
뭐 우리가 이미 나올 거라 다 예상했던 문제 아닙니까? 그죠? 요즘에 이런 시국 얘기 안 나오면 조금 섭섭하긴 하죠. 그죠? 근데 준비했던 게 안 나오고 일반적인 게 나와가지고 그게 문제고, 비교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비교표 구사해 줘야 되겠죠. 비교표라는 거 구사해 줄 수 있어서 비교가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비교표가 나오면 선생님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구분의 숫자 어느 정도 확보해 줬는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128회인데요. 128회는 크게 두 파트로 끊어 봐야 돼요. 그게 뭘 이야기하냐면 용어하고 서술로 끊어서 선생님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용어를 공부할 때는, 그죠?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올해 시험 쳤던 26, 27, 28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똑같아요. 나오는 출제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즉 뭐냐면 용어의 문제를 잘 잡기 위해서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부터 익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 맞춰서 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아니면 다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마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걸 쓸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거고, 서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거는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써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써보셔야 됩니다. 항상 요즘에 들어서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출문제만 잡을 수 있다면 사실 거진 다 잡을 수 있어요. 시험 문제 60점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술 문제에서는 이번 시험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설마 127회처럼 또 점수를 주겠습니까? 127회처럼 대충 써도 190점 넘게 점수를 줄까요? 그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만약 127회 때 선생님들이 점수가 전부 다 잘 나왔을 거예요. 안 나온 사람이 없거든. 다 잘 나왔어요. 다 쓴 사람에 대해서 다 잘 나왔을 거야. 근데 그 점수 기대하시면 안 돼. 거기서 20점씩 까야 돼. 그게 본인 점수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점수에서 한 20점 까줘야 돼. 저번에 나왔던 점수에. 그게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점수군이다. 200점 정도 저번에 맞았어야지 기본적으로 점수가 180점대 정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공부를 좀 했으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그렇다라고 친다면 저번 시험에 한 190점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번 시험에 180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야. 물론 이제 운이 좋아서 더 좋게 내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 기대하지 말라라는 거야. 아예. 그죠? 그 다음에 서술은 저번에 너무 낮게 줬죠. 너무 낮게 줬고. 그거 자체는. 그죠? 거기서는 좀 더 업을 시키면 되겠고.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 봐야 되고, 이번 시험이 수험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는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수험들이 서술은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되 5년치 내에 기출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꼭 한번 다시 보세요. 용어가 서술이고 서술이 용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뒤집어서 꼭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고요. 용어 같은 경우에는 쓰는 방식 그대로, 쓰라는 대로 써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요. 아시겠습니까? 시키면 시킨 대로 쓰라라는 겁니다. 그것만 맞춰줄 수 있으면 되겠더라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128의 모범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입니다. 그죠? 이제 이거를 해드리는 이유는 계략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출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거는 뭐냐면, 그죠? 왜 128회를 볼까? 일단 128회를 지금 왜 보려고 해요? 왜? 일단 여기에 나왔던 애들이 밖에서 계속 내더라라는 거예요. 시험 문제. 그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 있는 단어를 뭘로 들어가 줘야 되냐면, 여기 있는 단어들은 서술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해요. 아이템이 돼줘야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나왔던 서술에 있는 애들이 용어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애는 용어로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무엇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교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그죠? 건축물관리법상의 해체 계획서입니다. 거기 보시면 대제목 2번 보세요. 대제목 2번 보세요. 그 출처가 어디라고 적혀 있어?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이죠. 거기에 걔가 적혀가 있어요. 그게. 그 항목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 뺏겨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봐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야. 해체 계획서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뭘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건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지금 잡혀 있는 대제목 군들이라고 하는 게, 그죠? 정의가 있고, 포함 사항이 있고,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고, 조사 항목 같은 거 적었죠?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대지목 4번 뭔지 바뀌어도 되고, 그죠? 그런 거 적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 사항이라든지 작성시 유사항 이런 거 적으면 이게 전부 다 뭐로 지금 나타나? 글로 나타나죠. 모든 게 다 글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어? 도형화 시켰죠. 돌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돌렸다라는 거예요. 박스로 돌렸죠. 그거요. 뭔가를 강조해 주려면 임팩트를 줘야 돼. 이런 걸 적을 때. 그죠? 그리고 해체 계획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단어 이야기했었죠. 선생님들. 전에도 이야기했을 텐데, 계획이라는 단어가 적히면, 계획이야. 계획. 그럼 뭘 적어야 돼? 계획. 그렇지, 바로 그거야. 계획이나 사실 계획, 여기 서라고 적혀 있지만, 얘가 없어도 뭘 적어야 돼? 항목이야. 아시겠어요? 계획이 나오면 무조건 항목을 생각해 줘야 돼. 그거 명심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그 항목들은 거기 적혀 있는 것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법으로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항목과 다르죠. 겁나 길잖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지금 요거 적은 거 만약 이거 선택하신 분은 여기 있는 내용들 절반 이상 들어갔나요? 힘들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법은 손대면 안 돼. 법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법이 있는 건 일단 스킵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봅시다. 이건 출제 처음 된 거고, 그죠? 그 연도 같은 거 다 적혀 있죠? 그거 보시면 되고. TS 볼트입니다, 그죠? 토크쉐어 볼트라는 거, 이거는 뭐 모르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토크쉐어 볼트. 그런 그림은 못 그리겠죠, 밑에 있는 것을. 그죠? 밑에 있는 그림은 못 그릴 것이고. 그 조임시 유의사항 밑에 보시게 되면, 대지 그 4번 보세요. 그죠? 절단된 볼트의 끝이 1에서 6개를 확보한다 적혀가 있죠. 맞습니까? 1에서 6개를 확보하더라라는 거. 그죠? 요거 반드시 적어야 되겠죠. 요거는 기본, 아주 기본, 그죠? 요런 것들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핀테일 부분의 절단 여부를 본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조임 순서에 대한 거 그거 있고. 그다음에 TS 축 회전대가 있는데 사실 여기 이제 5번은 이거는 그냥 적은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적은 거고, 사실 여기는 뭘 적어주면 좋을까? 여기는 이런 거 말고 뭐가 적어주면 좋을까요? 그렇지, 검사지. 맞아요. 그런 것들 적어주고, 좀 특이하게 적으려면 하자 적고, 그것도 알잖아. 하자 종류도 머릿속에 있잖아. 그런 거 적어주고, 이 축해서만 달랑증 사실 이거 안 좋아, 이렇게 적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이건 적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건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 기본 문제. 그죠? 완전 기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건설 산업에서의 ESG 경영입니다. 이것도 못하네. 그죠? ESG로 바꿔야 돼. ESG 경영이죠. 그죠? 자, 또 정의는 ESG 적어놨네. ESG 경영 해가 적어놨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ESG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모르는 문제 잡을 때 기본 원칙이 뭐야? 영어로 긴 거죠. 일단. 그죠? 이제 제일 어려운 단어가 뭡니까? 딴 건 다 알겠는데, 지 아닙니까? 거버넌트. 지배구조라는 거. 이게 제일 어렵죠. 그죠? 지배구조. 이게 사실 이 단어 안에 경영이라는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걸 유추해서 적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 그죠? 환경. 그죠?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경영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ESG 경영,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게 되는데, 건설업에서의 ESG 경영은 국토교통부에서 예전에 배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때 칠판에도 적어 드렸고, 그죠? 그 내용입니다. 에너지 절감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과 환경법이나 규제에 관련 숙지를 하더라.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는 안전을 위한 시스템 구축하고요. 신규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고요. 협력사회 ESG 경영 지원하게 되더라. 뭐 이런 거 있고요. 지배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대사고 관리하고 윤리 경영하고 이사회 합리적 운영하고요.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더라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죠?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 그죠? 들어가 있죠. ESG, 그냥 이게 대응 방안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기 적혀 있는 거예요. 자료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한 건데, 소임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ESG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야. 답을 쓸 때 얘가 참 나왔죠. 요거 강론이야, 총론이야? 이거 강론이야, 총론이야? ESG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손으로 잡혀, 안 잡혀? 안 잡히죠? 처음 나왔죠? 그럼 대중 3번 뭐야? 활성화 방안이에요, 활성화 방안.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적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못 적어. 이렇게 이처럼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들이 대응방안 이렇게 택도 없는 소리. 절대 못 적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으면 처음 나온 문제고 모르겠다 하면 그때는 뭐야? 화성과 방안 적으면 돼. 상관없어. 아시겠어요? 그게 조금 있어 보이기만 적어주면 점수 나올 텐데 선생님들 문제가 이제 뭡니까? 없어 보이게 적죠. 자꾸. 그죠? 그게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게 다 괜찮아요. 그 정도 적을 수 있으면 다 그렇게 적을 거고 그 밑에 보시면 ESG에 대한 평가 요소가 적혀가 있죠. 그죠? 걔는 그냥 읽어보세요. 어차피 쓰기가 힘든 내용들, 그죠? 요거더라라는 거. 지금 한창 그 ESG가 각광받고 있죠. 그죠? ES는 전부 다 이제 건설업에서의 ESG 경영이고, 선진국 쪽으로 가면 갈수록 선진국에 우리가 진출하고 건설업이 진출하고 하려고 하면 ESG 경영을 기본으로 갖춰야 됩니다. 전부 다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반드시 갖추고 있어줘야 되더라라는 거, 뭐 그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어센커 홀 방수대가 있더라라는 거. 이거 아까도 이야기 한번 했었지만, 어센커 홀 방수, 이거 서술로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서술로 출제됐던 문제고, 주요 누수 경로별의 방수 처리법대가 있는데, 어센커 슬리브, 슬러리 월의 접합부, 그 다음에 어센커의 스트랜드 부분, 그 다음에 어센커의 슬리브 부분이더라라는 거, 여기에, 해야 되고, 어센커의 홀 방수라고 하는 거는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센커 홀 방수의 전제 조건이 뭐야? 여긴 지금 전제 조건이 없는데 전제 조건이 뭐야? 홀 방수를 해야 되는 구조물은 어떤 구조물이에요? 무조건 슬러리월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토공사가 토류판 해가 지지하는 방식에서는 홀 방수고 나발이 그런 거 없어요. 다 새. 그냥 물이 다 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홀 방수, 지금 밑에 그림 봐봐. 밑에 그림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콘크리트가 그려져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홀 방수의 전제는 슬러리 월을 잡고 가는 거예요. 슬러리 월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야.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게 시험에 선생님들이 합격할 때까지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온다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안 나온다 봐야 돼.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까? 라는 거야. 홀 방수라는 거. 거기다 써먹을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디냐면 슬러리 월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선생님들 합격할 때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슬러리 월에서는 어센커 적용 시에 뭘 해줘야 돼? 반대로 생각하면 홀 방수해줘야 되겠죠. 왜? 고심도로 들어가니까 무조건 물을 뚫을 거 아니야. 거기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써라는 거야. 밑에 그림까지. 그때 쓰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 외에는 써물 데 없어. 어센커 나왔을 때도 전제가 모든 어센커의 홀 방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슬러리월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거기서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그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은 또 나오겠는가? 난 안 나온다는 말 하기가 겁나긴 한데. 그래도 그냥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홀 방수 이제는 이제 힘들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실링 방수에서의 백업제하고 본드 브레이커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백업제는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올지 몰랐어요. 백업제가 사실 단독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그것도 이야기했었죠. 취소하고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라. 뭐, 이거 무조건 1, 2죠. 더하기 1, 2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해야 되고, 그렇게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아무튼, 백업제하고 본드 브레이커드라는 거.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문제를 잘못 냈어요. 문제 자체가. 본드 브레이커, ER이 붙였죠. 본드 브레이커는 뒤에 ER이 붙었지 않습니까? 즉, 본드 브레이커는 뭐냐면, 말 그대로 뭐 하는 겁니까? 삼면 접착 방지를 하는 재료예요. 재료 전체를 통칭하는 말이 본드 브레이커야. 그러니까 이 본드 브레이커의 종류가 우리 책에도 그렇게 적혀갔죠. 본드 브레이커의 종류가 뭐가 있어요? 백업제가 있고 본드 테이프가 있어요. 두 개로 쪼개. 그래서 그 대제목 2번에 보면 그렇게 적어놨죠. 백업제하고 본드 테이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대제목 3번에 뭐 해놨어요? 그래서 백업제 있고 본드 브레이커 해놓고 옆에 가로치고 적어놨죠. 본드 테이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책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거를 낸 책을 보면 뭐 어떻게 적혀있냐면 본드 브레이커를 본드 테이프라고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체가. 아시겠어요? 원래 브레이커는 두 개야. 그래서 그렇게 적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만 구분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본드 브레이커가 사실은 상위 개념입니다.
본드 브레이커라는 게. 그게 본드 테이프를 총칭하는 게 아니고 본드 백업제하고 본드 테이프를 다 합한 말이 본드 브레이커예요. 그래서 그거 구분하고 지금 답이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3번과 4번 봐요. 3번과 4번을 찾아봐. 3번과 4번에 잘 썼어요, 잘못 썼어요? 잘 썼어, 잘못 썼어? 3번과 4번이. 3번과 4번은 소영이 잘 쓴 거예요. 뭐가 잘 쓴냐면 좌우 대칭이죠. 아래 위가 대칭이죠. 그렇게 써주라라는 거예요. 그 11줄 충분히, 11줄은 딱 22줄 충분히 적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뭐 그렇게 하면. 그래서 그렇게 해라 라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거 생각을 해줘야 된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접어주면 좋겠고, 그죠? 할 때, 이런 거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 그죠? 여기를 꺼야 되겠지. 여기 직경 같은 거 해주고, 여기 D 잡고, 여기 D 잡고, D에 플러스에서 1에서 2mm 뭐 이렇게 적어주고 막 해야 되는데. 그림 자체를. 백업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본드 브레이크 하면 책에 보면 이렇게 돼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가 뭐 이렇게 끄어서 이거 신축 이렇게 하죠. 근데 보통 모든 답들에 보면 여기 멀리온을 잡아줘요. 요 밑에 하부를. 지금 그림에 보면 멀리온 잡혀가 있죠. 멀리온 바로 잡아주는 게 정석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 현실감 조금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거 외에는 그죠? 딱히 뭐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시게 되면 슬러리 월에서의 시공 시 안정액의 기능입니다. 지금 거기 적혀 있는 것들은 싸그리 다 암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1도 빠짐없이 다 암기. 또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암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안정액의 기능 보시게 되면 굴착공의 공백 붕괴를 방지하더라. 굴착공 내부에 굴착 토사를 배출하더라. 부유물의 침전을 방지하더라. 굴착 장비의 효율을 증대하더라. 불수층을 형성하더라. 굴착의 안정성을 확보하더라. 지하수의 유입을 방지하더라. 대가 있죠. 1번, 2번, 3번, 5번 무조건 적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1, 2, 3, 5번은 무조건 적으라라는 거예요. 일단 적고 나머지 생각나면 적고 생각 안 나면 제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5개는 기본인 거 알죠? 무조건. 예, 그 정도는 적어줘야지. 5개는 다 적으셨죠? 안 적었습니까? 곤란한데 일단 그죠? 일단 무조건 5개는 깔고 움직여라 라는 거. 5개 정도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소영이 5개 정도는. 그거는 기본 중에도 그런 기본이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안정액의 관리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 다 암기하셨을 거 아닙니까? 완전 기본적인 내용이더라 라는 거. 그죠? 문제 될 거 없고. 그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콘크리트용 혼화제더라라는 거. 혼화어이로는 처음 출제됐어요. 근데 밑에 보시면 연도가 엄청 길죠? 그럼 여러 번 나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00년도, 08년도,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혼화재료 전부 다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혼화재료였죠. 기억나세요? 혼화재료라고 돼가 있거든. 그죠? 그 혼화재료까지 다 포함해서인 거지. 혼화재는 기본적으로 여기 처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 평방방방 기수요죠. 이건 뭐 다 암기하고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그냥 몰라도 그냥 닥친 대로 적으면 되죠. 뭐 A제만 한 개만 생각해도 4, 5개 그냥 나오는데 막. 그죠? 그거 해줘야 되겠고, 혼화제. 혼화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그 단어 있죠. 우리가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5% 미만 이렇게 적혀가 있죠. 그 단어는 옳지 않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혼화제는 1에서 2%입니다. 전에 이야기했었죠. 1에서 2%라고 적으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정의 두 번째 줄 보세요. 1에서 2%라고 적혀가 있죠. 그래서 1에서 2% 정도로 해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 혼화제 사용 시 유의사항 그 정도는 기본이겠죠. 대제목 4번은 뭐 누구나 다 적었을 법한 내용. 이거는 뭐 어느 정도 다 점수가 받는 내용이죠. 자, 이런 거 적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다 적을 수는 없죠. 이렇게 하면 22줄 넘겠죠. 이거 다 적으면. 그죠? 그러니까 표면 활성제 해버리면 이거 한 3분의 1이 줄어들어 버리죠. 표면 활성제만 적어버리면. 그죠?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표면 활성제로 적기 시작하면 이게 나와요. 22줄로. 나오게 돼. 그래서 그것만 잡고 쓸 수 있으시면 되겠더라라는 거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혼화제죠.
기본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가 요즘에 트렌드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문제는 이제 뭐 낼까? 조용히. 이제 뭐 낼까? 내보고 내라면 나는 그거 한번 내보겠는데 진짜 5종 시멘트 그거 한번 내볼 것 같은데 포틀랜드 시멘트 한번 딱 내볼 것 같은데 그러면 한 절반 죽어 나갈걸요? 전부 다 5종 보증서 따 오전에 그거 이름밖에 모르거든. 그거 절반 죽어 나갈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이야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 8번입니다. 그죠?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입니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요거는 암기죠, 그냥. 그 표 자체를 다 암기해줘야 된다라는 거. 요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완전 기본 문제. 요거는 이 글자 틀리면 끝이고, 대제목 3번을 보세요. 대제목 3번. 대제목 3번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봤어요? 이거 어디서 봤어? 요거 21년도에 마지막 시험이죠. 그러니까 25회 때, 125회 때 용어 문제였죠. 영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서술이 아니고 용어에 나왔어요. 이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거야.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 자꾸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책에 있는 거를 들고 뺏겨. 선생님들이 보통 공부를 처음 할 때, 이제 난 처음이니까 잘 모르니까 책에 있는 거 보고 뺏길 거야. 책에 있는 게 정답이니까 그걸 보고 할 거야. 외우죠. 근데 시험은 트렌드가 자꾸 변해요. 시험이라고 하는 거야. 중요시 여기는 게 계속 달라져. 옛날에 MP3 그 하다가 지금 MP3 전문열 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장 최신의 기출문제에 나왔던 걸 다시 집어여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공부하는 거야. 지금 이걸 다시 하는 거야. 선생님들하고. 그죠? 아까 앞에서 했던 내용만 하면 이것만 아까 이거 설명했죠? 그 기출문제 풀이야. 아시겠어요? 기출문제 풀이야. 끝이야. 근데 이거 왜 다시 이거 다음 쇠가 빠지게 만들어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거 왜 하자고 할까? 이걸 써야 돼. 이런 것들을.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요. 아까 ESG 경영 나왔죠? 그거 어디다 써야 될까? 어디에 써야 될까? ESG 경영을. ESG 경영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게 뭐가 있었어요? 지식 경영 나왔고 ESG 경영 나왔죠? 물론 다 까먹겠지. 시험 안 나온다니까. 다 잊었겠지만. 그런 거 어디에 나올까? 기업의 나중에 관리 뭐 이런 파트가 나오게 되면 그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내가 기출 문제를 공부를 했다면 그걸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거기에. 생각이 안 날 때 그 단어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아시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 하고 나서 나중에 선생님들 집에 다시 가겠죠? 그럼 이거 이제 어디로 가요? 이 종이 어디로 가? 선생님. 어디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반으로 접힌 다음 이게 A3니까 어디 책 사이에 딱 대가 있다가 어느 순간 없어져요. 그죠? 근데 그게 맞아. 근데 오늘 안에 봐야 돼. 아시겠어요? 선생님들 책 안에 오늘 안에 넣어야 될 단어 있으면 그 사이에 끼워 넣어야 되고 찢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오늘 안에 돼야 돼. 그거 안 되면 끝이야. 다 잊어버려. 다시.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야.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책을 한번 넘겨서 이런 단어는 하라더라는 거 체크라도 한번 해놔. 체크라도 한번. 그럼 나중에 선생님께 된다니까. 진짜. 그죠? 이게 다 유인물 줬던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다 드렸던 거야. 안 드린 거 없어. 다 드렸어. 그죠? 다 내준다고 선생님들한테. 그 다음에 문제 9번 보세요. 콘크리트의 스케일링 동해. 이거는 아마. 그죠? 그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그림이 좀 거지같이 그리긴 했는데 골재가 너무 동그랗죠? 그죠? 골재가 철근처럼 그려놨는데 아무튼 그죠? 귀엽게 그려놨죠? 그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건데 그 레이턴스 있고 그죠? 박리의 발생기구 왜 이렇게 적었을까 선생님? 박리의 발생기구 이렇게? 보통 우리 이렇게 쓸 때 메커니즘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적었을까? 저렇게 시험이 출제됐어요.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아시겠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자료는요, 선생님들 그냥 이게 뻘로 만든 게 아니고 기출문에서 물었던 질문들 위주로 다 돼 있어. 그래서 공부 다 해야 돼. 아시겠어요? 이게 서술로 나올 수도 있고 영어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인과 대책대가 있겠죠. 원인과 대책대가 있고 그는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 방법 저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대제목이 보세요. 거꾸로 뒤집혀가 있죠. 느꼈는가 모르겠는데 5번과 4번이 뒤집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그 위에 적어놨는데 그건 참고고 4번으로 밑에 거 적어라 그 말이에요. 대제목 4번에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동의 종류 적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제목 4개밖에 안 적잖아요. 그거 할 때 대제목 4개만 달랑 적잖아요. 그래서 그거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걸 적으세요. 그 위에 건 참고로 보시고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 근데 혹시나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보시면 되겠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 10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의 철골부재 현장 반입시 검사 항목이더라 라는 거, 그죠? 현장 반입시 검사 항목은 그게 있죠. 서류검사, 유관검사, 샘플 점검 이렇게 구분이 돼가 있어요. 원래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적지는 않으셔도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자체 비용으로 마켓에서 검붉은 포도를 뭐야? 뒤에가 뭐지? 샀다. 왜 이렇게 짧았나? 하여튼, 그죠? 거기서 이렇게 골라 빼가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어떤 거 쓰면 되겠어요? 볼트 검사, 그죠?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거기서 빠져야 되는 게 뭐야? 볼트 용접 이런 거는 비파기 이런 거 다 들어오겠죠. 근데 빠지는 게 뭐야? 불일치상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제작하는 데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만 딱 빠져주면 되겠더라라는 거. 그리고 이제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죠. 서류 검사의 첫 번째 라인에 뭐라 적혀 있어요? 그렇지. 밀시트는 반드시 적어야 돼. 밀시트. 그죠? 밀시트는 빠져서는 안 된다. 밀시트 무조건 적어줘야 된다라는 거. 일단 갈기고 달려야 됩니다. 밀시트 정도는 기본. 그 무조건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갑자기 오타가 보이네요. 저게. 세 번째 줄에 성적서 대가 있네. 성자 하나 지워야 되네. 그죠? 비파기 성적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성자가 하나 더 쳤네요. 뭐더라? 자, 그 다음에 뭐 유관검사하고 샘플 점검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죠? 검사 시 유의사항 보시면 그 첫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정밀도의 경우에는 관리 허용 오차는 5% 이하, 한계 허용 오차는 제로. 그죠? 합격이더라라는 겁니다. 요거 좀 알아놓으시고. 그죠? 요건 조금 알아놓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대제목 4번 있죠. 철골 정밀도 검사 기준 있죠. 그거 체크해 놓고 공부 좀 해놓으세요. 그거 다음 시험 대비해서 공부 좀 해놔. 그거 공부 좀 해놓고 그게 한번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고. 자, 그 다음에 문제 11번이죠. 그죠? 데크플레이트의 슬래브 공법이더라라는 거.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공법이더라. 그 보시게 되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는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50mm 그냥 걸쳐야 된다. 외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사실 조금 달라요. 그게 지점부하고 중간 지점부하고는 조금씩 다르죠. 이건 디테일하게 적은 거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선생님들이 적지는 않고, 적으면 50mm 적으시면 돼요. 50mm. 어느 정도 적을 수 있으면 되겠고. 자, 데크플레이트의 종류하고 특징,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요. 이미 우리가 다 했던 거고, 시공시 유의사항도 이것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 뭐, 딱히 없죠. 여기 없는 것 중에 이제 3.6m, 그게 없죠. 3.6m 그것만 빠졌고 그 외엔 다 적혀가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일반적인 내용이더라 이런 건 점수 받기 편하죠. 그죠? 데크플레이트에 대해서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데크플레이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합성 데크에 대해서 무조건 공부해 놓으라 했죠. 이러나 저러나 이번에도 안 출제됐으니까 또 준비 일단 기본적으로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12번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대가 있죠. 베리어 프리 대가 있죠. 이건 그냥 암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법이라서 법은 그냥 암기야. 이거 선택하신 분 있어요? 베리어 프리? 거의 없죠.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압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거를 채우기가 더 힘든다는 베리어 프리. 써도 그렇게 좋은 점수 받기 조금 힘든 뭐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13번에 소방관 진입창이더라라는 거 이거 그죠? 진짜 어렵습니다. 진짜. 이건 기준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기준이 있고요. 그 밑에 그림이 있죠. 시공도. 그 정도 그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거 또 나올까? 소영이. 또 나올까요? 안 나온다 봅니다. 그죠? 야, 근데 이거 쓴 사람이 있을까? 그림이 틀리다고요? 뭐가 들어가면 안 돼?
아, 프레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요? 여기에. 프레임이 있던데? 프레임 안쪽으로. 그렇죠. 지금 바깥으로 돼 있잖아요. 안쪽으로 돼가 있어야 된다고? 그거 내가 한번 볼게요. 그런가? 자,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 나온다 봅니다. 이제는. 이거는 힘들다고 보는 게 이제 정상이다라는 걸. 자,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보시죠. 2교시 보시면 집안 조사의 목적하고 조사 단계별 내용하고 방법에 대해서 쓰시오 되가 있죠. 그죠? 자, 집안 조사의 목적, 이건 일반적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집안 조사의 단계하고 내용하고 방법대가 있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 조사의 목적, 이게 기술 지침에서 그냥 그대로 나온 거고, 단계가 문제인데, 이전에 시험 문제가 이게 서술로 1회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때의 단계는 뭐라고 부르냐면, 밑에 집안 조사 단계 보시면, 시험이 이게 단계를 물을 때 두 가지를 물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구분을 조금 해놔야 되는 게 뭐냐면, 집안조사의 단계라고 하면 지금 이거예요. 예비조사하고 뭐 본조사, 보완조사, 특정조사 이렇게 되겠는데, 우리가 외울 때는 이거하고 좀 다르죠. 예비조사 있고 현지답사 있고 그거 하죠. 그거 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해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조사 단계인데, 조사 단계 하면 이렇게 적는데, 예전에 뭐냐면 시공 단계를 물었거든. 예전에. 그때는 답이 어떻게 되냐면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 시험 나왔을 때는 설계 단계하고 시공 단계로 나눠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이번은 이제 조사 단계라고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조사 단계를 모르면 별자가 붙었을 때, 선생님들 이제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별자라는 게 붙으면 이 별을 명확하게 모르면 점수에서 감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채점하시는 분들이 읽어보고,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이렇게 하면 점수를 이제 그때부터 주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고득점을 받는다? 그냥 불가능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불가능이더라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옆에 단계를 다 적어놨어. 그 책에서 이야기한 단계를 적어놨어. 예비조사는 계획 단계고, 본조사는 설계 단계고, 보완조사는 시공 단계고, 특정조사는 유지관리 단계라고 적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장판지도 이거로 바꾸려고 이렇게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더라. 밑에 내용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콘크리트 공사의 거푸집 존치기간이더라라는 거. 존치기간은 뭐 기본적으로 암기, 그죠? 뭐 더 이상 없고요. 그럼 뭐 밑에 똑같고, 거푸집 해체 시의 준수사항, 그 다음에 동발이 재설치 시 준수사항인데, 거푸집 해체 시 준수사항은 어느 정도 적을 수 있죠. 그죠? 어느 정도는 다 적을 수 있더라라는 거. 그 밑에 아이템들 잘 보시고요. 아이템. 근데 동발이 재설치가 뭐예요? 동발이 재설치가 리숄링이죠. 리숄링. 그죠? 리숄링 시 준수사항이더라라는 거. 이거 왜 나왔어? 리숄링 시 이거 왜 나왔어요? 준수사항 이걸 왜 나왔어, 이거? 그렇지, 그거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동발이 재설치 시 준수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템 4번이야. 아이템 4번. 저걸 안 지켜서 무너졌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게 하나의 원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고층 건물의 경우 최소 3개층에 걸쳐서 동발을 설치한다 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기본으로 해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줬으면 점수 괜찮게 나올 거야. 이거 적었으면. 근데 이거 안 적었으면 이거 점수 곤란한데, 일단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그 외에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죠? 여기서 만약에 점수를 잘 받으려고 하면 아까 저 4번, 그죠? 그 다음에 6번이 두 개네. 거기 보면 6, 6, 7, 8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그죠? 그 밑에 있는 6, 7, 8 있죠. 밑에 있는 6, 7, 8. 그 세 개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점수는 거의 다 받는 거예요. 그 세 개가. 그 별도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거. 그죠? 고층 건물 3개층 이상 동발이 재설치. 6번하고 4번하고 같네. 그죠? 그 다음에 7번 재설치 시 지지하는 구조물의 변형이 없도록 밀착시킨다. 재설치된 동발이는 각 층의 동일한 위치를 원칙으로 한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들어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점수 잘 나올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얼마 정도 이게 있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 전에 익스펜션 조인트를 시공해야 될 주요 부위, 설치 위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그죠? 요거.
주요 부위하고 설치 위치는 그냥 정답 자체를 그대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해서 그냥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기술 지침에 있는 그대로 냈거든. 그죠? 그 다음에 형태는 그 1, 2, 3, 4, 5번대가 있는데 3, 4, 5번이 기본입니다. 3, 4, 5번이. 3, 4, 5번의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가 돼요. 거기서 더블 거드 메소드 있고 브라켓 메소드 있고 캔틸레버 메소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걔들이 기본적인 형태가 될 거더라라는 거야. 기본적인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더라라는 거 고장력 볼테이지 접합공법의 종류하고 특성, 조인 검사 방법, 시공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여기서는 종류하고 특성을 끊어 쓰는 게 아니고요. 종류와 특성을 붙여서 쓰시는 거예요. 이거 작태. 근데 만약에 끊어서 쓰신 분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제목만 살리셨으면 그거는 괜찮습니다. 접합공법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마인지죠. 마인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마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조인 검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죠. 토크 관리법 있고, 너트 회전법 있고, 조합법 있고, 토크 전단용 고장력 볼트에 조임이 있고, 그죠?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 그죠?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검사 방법에는 우리가 보통 조임 방법은 핀테일이 끊어지는 거죠. 맞습니까? 핀테일이 끊어질 때까지 돌린다라는 거죠. 검사는 뭐야? 우리 이렇게 적혀 있죠. 핀테일의 파단 여부를 확인한다. 이렇게 돼가 있죠. 그는 조임이야. 그걸 아셔야 돼. 핀테일의 파단이 돼야지 조임이 끝난 거죠. 핀테일 붙어 있으면 선생님들 조임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야. 끊어질 때까지. 그럼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파단 여부라는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애매한 단어인데 파단 여부가 뭐예요? 파단이 제대로 됐는지의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뭐냐면 나사산 1에서 6이에요. 그래서 그 검사 방법 봐봐. 뒤에. 검사 방법에 뭐가 적혀가 있느냐면 검사 방법 보시게 되면 그 4번에 토크 전단용 고정형 볼테이지 조인 보시게 되면 2번 봐봐. 핀테일 파손 부위에 나사산 상태를 확인하고 나사산은 1에서 6개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이 적혀가 있죠. 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걔가 적혀가 있어야 돼. 나머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120도 플러스 마이너스 30도고 뭐 이런 건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표준 장력값에 우리가 10%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거더라라는 거. 그런 것들은 뭐 뻔한 내용들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대가 있는데 뭐 조임 순서를 준수하더라. 그 다음에 정밀도를 확보하더라. 마찰면 처리하더라. 뭐 볼트 구멍 수정하더라. 기상작용하더라. 아이템 자체는 마음에 안 들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이템 적는 건 좋지가 않고요. 요거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짧게 적는 것들은 답이 좋지는 않아. 이건 무슨 느낌 줘요? 책 이거요. 책 같은 느낌? 막 이런 느낌만 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거.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선생님도 어느 정도 썼을 테니까 이런 것들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문제 5번은 그냥 이건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법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됩니다. 이 의무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이거 선택하신 분. 이거 잠깐 본인이 작성했다. 그죠. 이거 뭐 힘들죠. 사실 이 의무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이거는 선택한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 그냥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되 그 보시면 대제목 2번은 외워두세요. 대제목 2번은 암기를 합니다. 대제목 2번은 중대산업재해 정의가 있죠.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급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있죠. 요건 암기. 요건 기본적으로 암기해줘야 돼. 요거 이상 쓸 건 없고 우리가 중대재해라고 하면 뭐예요, 성에? 중대재해가 뭐야? 중대시민재해하고 중대산업재해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뭐 적어주면 되겠더라라는 거. 그죠? 그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방수공사에서 부위별 하자 발생 원인하고 대책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이 문제는 어려워요. 사실은. 이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뭐냐면 그 부위야, 부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그 적용되는 부위가 세대, 옥상부, 지하, 공용부 및 부대시설 이렇게 적히게 되고요. 부위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그대로 쫓아갔죠. 중제목 쓰고 밑에 원대 이렇게 가죠.
표로 해도 좋고 이렇게 해도 좋고 뒤에 쭉 그게 계속돼서 나갑니다. 원대에서 나가죠. 그죠? 그래서 요거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V만 끊을 수가 있다면. 근데 V 끊는 게 문제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 그거죠. 그게 2교시입니다. 그래서 2교시 문제는 쉬울 듯 하면서도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 자체는 그렇게 문제 자체가 어려운 거는 없겠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한 개 이야기 드리면, 선생님들, 여기 지금 이걸 보면 내가 이거를 그래서 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들 이대로 못 씁니다. 나도 가도 이렇게 못 쓰고, 절대 이렇게 쓸 수는 없어요. 이름이 뭡니까? 모범 답안이죠. 선생님들 시험장 가면, 시험지가 아니고 그거 이야기해 볼까요? 채점할 때도 답이 있겠죠. 그 답의 이름이 뭘 것 같아요? 그 답지에 채점만 한 사람들도 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모범 답안이야. 모범 답안이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안 써도 점수 준다라는 거예요. 모범 답안의 의미는 이렇게 안 써도 점수 준다의 의미가 모범 답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못 썼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썼다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키워드가 들어갔나 그거 위주로 생각을 하셔야 돼.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거. 자, 그 다음에 3교시입니다. 건축물의 말뚝 기초공사에서 발생하는 말뚝 파손의 원인하고 방지 대책에 대해서 쓰시오. 이거 그죠? 다시 말합니다만은 기본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말뚝이라는 거를 보통 시험 문제가 이렇게 파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묻는 게 기성 계열이에요.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 강간 파일을 물었어요. 강간 파일의 파손 물었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파일의 원인이라고 파손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가 뭐냐면 기성 콘크리트 말뚝만 생각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그죠? 근데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뭘로 썼겠어? 기성 콘크리트 파일로 적었을걸요. 근데 괜찮아요. 크게 달라질 건 없어요. 답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단어를 그냥 대놓고 구사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 답에 아이템이나 이런데 기성 콘크리트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구사를 했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 근데 그런 단어를 잘 구사하지 않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말뚝의 하중과 타격의 해머의 하중과다 이렇게 적는 거는 괜찮은데 기성 콘크리트 말뚝 타격 시 이렇게 적으면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적는 방법으로 적었으면 그렇게 안 적거든요. 기성 콘크리트 이렇게 안 적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는 어느 정도의 점수는 사람들한테 보장을 해줄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 이제 이거죠. 건축물의 말뚝 기초공사에서 발생하는 말뚝 파손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라라고 했는데 파손의 원인과 대책은 적는 게 맞는데 2번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적어는 놨는데 뭐 적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엑스트라 뭐 적어야 돼? 응?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파손의 종류 같은 게 들어가줘야 되겠죠. 파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나누면 두부 파손, 선단부 파손 이렇게 이음부 파손 이렇게 쪼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파손 끊어내고 원인 대책이죠. 뒤에가 파손의 원인과 대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손의 종류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의 원인은 뭐고 이거에 대한 대책은 뭐다 이렇게 적어간 게 맞는 거야. 지금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적는 방법이야. 사실 이건 안 좋아.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좋은 방법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콘크리트의 탄산화 가정하고 탄산화의 측정 방법, 탄산화 저감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거는 진짜 소장님들이 어느 정도의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탄산화의 가정 이야기하게 되면 화학식 이야기하죠. 그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 밑에 진행 과정 보세요. 그게 아마 체계하고 좀 다를 거야. 좀 더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를 거야. 그죠? 그래서 공기 물 침투하고 철근 부식 팽창하고 표면 미세균이 일어나서 상부 팽창하게 되고 피복 파괴하고 철근 노출이 일어나고 내구성 상실하게 되더라라는 거. 그죠?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거. 그 위에 있는 그림 있죠? 그래프. 정말 흔해 빠진 그래프입니다. 그런 거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그 그래프. 그 그래프는 진짜 탄산화에 대해서 그죠?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이거 어디다 쓰겠어, 선생님? 이 그래프 어디다 쓰겠어요?
콘크리트 관련되면 다 쓰면 됩니다. 내구에 관련되면 다 쓰면 돼요. 아시겠어요? 잠진가열하고, 잠진가열은 뭔지 아시죠? 잠진가열 그래프. 얘하고는 그냥 막 쓰면 됩니다. 콘크리트에 있어서는 내구도에 대한 거. 그 다음 탄산 측정 방법은 만약 선생님들이 페놀프탈레인만 적었으면 그죠? 그냥 쏘쏘한 답이고요. 그 밑에 한 개 더 적어놨죠. 시차열 중량법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적을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조금 측정해 주시면 좋겠고, 적을 수 있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탄산화 저감 대체. 이건 기본이죠.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냥, 그죠? 이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 일반적인 내용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입니다. 지하 구조물에 미치는 부력의 영향하고 부상 방지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습니다. 영향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문제점이죠. 그죠? 그렇게 수능 문제 출제된 적도 있고, 부력의 문제점, 뭐 이런 거, 구조물에 작용하는 부력의 문제점, 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상방지 공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자, 그 2번에 보시면 지하 구조물의 부상 요인 있죠. 그것도 시험 문제로 출제된 문제고요. 그것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부상방지 공법 보시게 되면, 부력 앵커, 내부, 그죠? 내부 배수 처리 방법, 이게 연구 배수고요. 그 다음에 외부 배수 처리. 외부 배수 처리는 뭐랬어? 이 그림을 그려놨나, 내가? 그림 그려놨네요. 그죠? 외부, 그 옆에 있죠? 원래 이제 이게 공법은 크게 보면, 그죠? 물을 빼는 공법은 그 두 개예요. 내부 배수 처리가 있고 연구 배수 처리, 그 다음에 외부 배수 처리 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앵커, 부력 앵커 있고, 그죠? 내외부 병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마이크로 파일이 있고, 자중 증대 공법이 있고, 강제 배수 공법 이렇게 돼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전부 다 명사로 돼가 있죠. 공법으로. 공법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명사로 적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시 검토사항이더라라는 걸, 그죠? 이 설치시 검토사항 이게 왜 들어가지? 이거? 이거는 안 지웠네. 이거 자체가. 그런데 이건 지워야 되네. 이건 쓸데없는 내용이네요. 갑자기 들어왔네. 이게 뭔가 싶었네. 자, 그겁니다. 그래서 그건 지우시고, 설치시 검토사항, 나도 이거 날려야 되겠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공동주택의 외기에 면한 창호 주위, 발코니, 화장실 누수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되가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 보시면 답에 대제목을 끊어놨죠. 대제목 끊긴 걸 잘 봐야 됩니다. 대제목 끊는 방법을 잘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별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별을 대제목으로 끊으라고 적어 놓은 거죠. 그죠? 그리고 하자가 나오면 항상 이거예요. 항상 그 답에 원인하고 대책이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역대 시험 문제의 대부분의 답이 뭐냐면 이게 앞에 원대가 있으면 이게 하자겠죠. 하자. 그죠? 이건 지금 뭐예요? 누수죠. 그죠? 지금 문제가 누수지 않습니까? 그럼 누수가 하자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원대야. 원대야. 딱 그렇게 생각해야 돼. 아시겠어요? 일단 원대로 적어본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돼요. 이 하자가 나오면 그거.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적혀있더라라는 겁니다. 답도 이렇게 돼가 있고요. 그림 한번 보시고요. 그죠? 자,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고. 거기 보면 이제 이 단어 나오죠,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게? 리세스가 뭐야? 그 두 번 위에 그 오른쪽에 있는 메뉴에 그림 보면 리세스 나오잖아. 리세스가 뭐야? 리세스부 이렇게 하는 게 뭐야? 리세스부가 그 여기 꺾이면 이 모서리부 여기를 리세스부라고 하는 겁니다. 리세스부. 그 리세스부는 항상 보강해 준다. 뭐 그런 단어죠. 그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하고 내화 피복의 종류, 검사 방법, 시공식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내화 구조의 성능 기준은 지금은 이제 무조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이 정도는 뭐 이거 모르면 진짜 곤란하고요. 1공주의 1254 이거. 그 다음에 내화 피복의 종류, 이것도 암기죠. 이것도 모르면 안 되죠. 진짜 이것도 진짜 모르면 이거 곤란하고 이건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그다음 이제 제일 문제가 그 뒤에 있는 검사 방법인데 검사 방법 있죠. 미장 공법일 때, 뿜칠 공법일 때, 조적하고 붙임 공법 있을 때
그다음에 멤브레인일 때 이거 그냥 미장과 뿜칠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시공이라고 했죠. 그죠? 그다음에 조적하고 붙이면 뭐라고 했어요? 이건 뭐 하는 거야? 귀성이죠. 이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가져와서 그냥 하는 방식이 있고 현장에서 배합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죠. 그래서 그거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 현장에서 배합하고 만드는 거는 1회당 5개소. 그죠? 공장에서 들어오는 애들은 품질이 확보되니까 1회당 3개소. 그거 이용을 했을 겁니다. 그죠? 이거는 뭐 우리 용어할 때 이미 다 체크했던 거고. 근데 이걸 아마 적었을까, 선생님들이? 이 표를. 이렇게 못 적었겠죠. 그죠? 그게 이제, 이거 적었습니까? 오, 합격.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불합격 시 덧품질 또는 재시공에 의해서 보수하고 상대 습도 70% 초과 시에 내부 광지 지속적으로 불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야 된다. 분사 안면 공법 시에 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 두께 측정 기준으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하더라. 그러니까 위에 안 적힌 것들은 밑에 이제 법내로 다시 적혀가 있는 거죠. 밑에.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원래는 저 표 정도만 적을 수 있어도 괜찮죠. 일반적인 검사 방법 저것만 적을 수 있어도 훌륭한데. 자, 그 다음에 시공시 유의사항들가 있습니다. 공사장 내 작업 환경을 검토하더라. 이런 건 뭐 기본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내화도를 상시 중도 도정 후에 완전 건조하더라. 피복의 기준 두께를 유지하더라. 내화재를 시공 단계별 건조 시간을 준수하더라. 시공 중 검사를 실시하더라. 내화재를 성능을 확인하더라. 폐기물 처리 방안을 수립하더라. 이렇게 돼가 있죠. 여기 이 답은 구성이 좋지가 않아요. 이 대제목은. 뭐가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구성이 뭐가 안 좋아? 요건 전체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아이템 2번하고 2번이 뭐예요? 도료에 대해서 딱 끊었죠. 저런 건 어디로 가야 돼? 저게 잘못됐다는 건 알고 저런 건 어디로 가야 돼? 밑에 쪽으로 보내야 돼. 그런 애들은 이 문제에서 밑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래쪽으로. 그 문제에 충실하게 적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하더라.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입니다. 스마트 건설 기술의 종류. 아하, 그죠? 스마트 건설 기술의 종류. 이거는 예전 시험 문제에 뭐로 출제됐어요? 스마트 요소 기술이었죠. 그죠? 스마트 컨스트럭션의 요소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출제가 됐었고, 그죠? 그 다음에 건설 단계별, 그죠? 적용 방안대가 있는데, 이게 문제예요, 이게. 건설 단계가, 거기 대제목 4번 보세요. 계획, 설계, 시공, 안전관리, 유지관리 있죠. 얘가 정해진 단계예요. 정해진 단계. 이렇게 적어야 돼. 이 5단계로 적어야 되는데, 그죠? 그거들아, 이건 뭐 시험의 5단계도 아니고, 그거하고도 다르고, 그죠? 뭐가 통일이 되면 좋은데, 저 안전관리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그죠? 요거는 이미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거 이거 읽어보시고 요 단계 근데 꼭 굳이 단계를 이렇게 안 해도 이거 그럼 이렇게 똑같이 못 적었다 그래요? 뭐 이렇게 똑같이 못 적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모든 기술사 시험이 그렇지만 만점은 안 나오겠죠. 이나 저러나 만점은 없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단계 적어줬으면 선생님들 합니다. 선생님들 보통 3개는 적었겠죠. 설계, 시공, 유지관리 이 정도는 적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못해도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해도 점수는 어느 정도는 나올 것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건 꼭 읽어보시고, 그죠? 스마트 건설 기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건설 기술의 종류도 있죠. 디지털 트윈하고, 3D 프린터하고, 드론 있고, 레이더 카메라 센서 있고, 인공지능 있고, 가상현실 있고, 증강현실 있고, 사물 인터넷. 대부분 다 시험 나왔죠. 다 출제된 기출문제들이잖아. 이거, 그죠? 근데 한 개 안 나온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디지털 트윈이죠. 디지털 트윈 반드시 준비해놓고, 저희도 이야기했지만, 디지털 트윈 반드시 준비해놓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진짜 나오지 않을까요? 진짜 한번 진짜. 자, 그 다음에 문제 1번입니다. 4교시. 지하굴착공사에서 사용되는 계측기의 종류, 용도, 위치 선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죠? 자, 계측기의 종류와 용도, 그죠? 영어로 적히면 뭐랬어요? 종류고, 한글로 적으면 용도죠. 그죠?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 선정은 아까 그랬죠. 그죠? 지식 파손 우려 보이더라라는 거. 너무나 당연한 말이에요. 그죠? 이건 너무나 쉽고. 이것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답을 줄이느냐, 이 문제야. 3페이지 넘게 적거든.
이게 너무 많거든. 이거의 관건은 욕심을 누가 안 부리냐 이 싸움이야. 이걸 가지고. 이거 3페이지 넘어서 오버했으면 분명히 뭐가 부실한 문제가 있어. 분명히 부실한 문제 뒤에 생겼어. 왜? 시간이 모자라거든. 해봐야 시간 모자라. 그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억제하는 게 힘든 겁니다. 기본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 2번입니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블리딩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점 저감 대책. 이거야 뭐 기본. 이것도 완전 기본 문제. 그죠? 요거. 자, 개요에 한번 보세요. 블리딩 정의 보시면 블리딩의 현상이란 재료 분리의 일정으로 거푸집에 부어놓은 콘크리트가 시멘트 페이스트와 물이 분리되어 잉여수가 비교적 가벼운 미세한 물질과 함께 상부로 이동하는 사실 이 블리딩도 뭐예요? 재료 분리 현상이죠. 재료 분리 현상을 우리는 블리딩이라고 부릅니다. 자, 블리딩 수분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공기 연행, 미세 입자, 수분 증발률, 수량, 지연제, 온도, 단면 크기 이런 거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블리딩 나올까? 이제 겨울에 시험 쳐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번 시험에 동해도 나왔는데, 그죠? 낼 수도 있지. 마음만 먹으면 낼 수 있지. 그죠? 요 블리딩 시 수분 증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이거 시험 문제였어요. 예전에. 그냥 암기해놔야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발생되는 문제점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발생되는 문제점에서 2개는 빠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2개는 빠지면 안 되더라라는 거. 그게 뭐냐면 3번, 5번, 6번 정도는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중이 기본입니다. 그게 블리딩이나 이런 거, 서중이나 이런 것들의 기본이 되더라라는 것. 그게 관련된 대책들은 밑에서 잡았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맨 밑에 보시면 블리딩 시험 있네요. 그죠? 블리딩 시험. 그건 알면 좋고 모르도 괜찮아요. 아시겠습니까? 블리딩이더라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더라라는 거. 자, 넘어가시고요. 문제 3번입니다. 이 4교시 문제는 다 쉬워. 철골 현장 용접 시의 고려 사항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대제목 이번에 고려 사항이 있죠. 맞습니까? 한번 아이템만 쭉 읽어보세요. 아이템만 한번 쭉 읽어봐. 빠르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요, 선생님? 문제 자체는 하나도 안 어려워. 그죠?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적으면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내가 이거를 안 나온 것도 알면서 이렇게 적었던 거는 나의 게으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적으려면 안 적죠, 당연히. 이게 왜 안 나올까, 점수가? 아니요, 초반에 임팩트가 1도 없어요. 초반에. 임팩트 주려면 어떻게 적어야 될까, 성에? 초반에 임팩트 주려면? 화려한 그림? 뭐, 현란한 필체? 뭐가 임팩트를 줄까? 공학적인 단어가 들어와줘야 돼. 첫 번째, 그래. 근데 처음 시작이 뭐라 적어놨어? 적정, 막 이렇게가 시작하죠? 그놈 적정이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게. 거기서 그따구로 적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들이 답을 적을 때 전에 우리가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답이라는 게 이렇게 쫙 적어줘야 될 때는요, 선생님들은 문대생을 뽑는 시험이 아니야. 책 암기 잘하는 사람 뽑는 시험이 아니고 엔지니어 뽑는 시험이야. 이거 엔지니어야. 아시겠어요? 근데 1번 아이템 읽어봐. 그거 쭉 읽어봐.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어요? 아이템만 읽었을 때 뭘 말하는지 알겠어? 적정 용접 재료의 선정.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이건 유치원이 알아들을 수 있게 적어 놓은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고. 적정 용접 재료가 뭐냐고. 예를 들면 봐봐. 우리가 이렇게 적는 거하고 적정 용접 재료 이렇게 적는 거하고 뭐 이렇게 선정 이렇게 적겠죠.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하고 뭐 이렇게 적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엔지니어틱 할까? 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앞에다 이렇게 하나 적어주면 어떨까?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더 해본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적으라는 건 아닌데 이 답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시작을 이렇게 안 적었다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뒤에는 적다 보면 그렇게 적을 수 있어. 뭐 대충 적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초탄에 이거 책인데? 요 느낌 줘보니 끝이야. 뒤에 거 눈에 잘 안 들어와.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선생님 걸 이걸 다 읽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 적은 거죠. 답이 아름답지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답, 그죠? 임팩트 있는 답, 그게 이제 임팩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죠? 딴 게 임팩트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더라. 그래서 이 답은 답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점수 받긴 힘든 아이템들이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용접 검사 방법이더라. 용접 전에 있죠. 그거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접 중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겁니다. 용접, 운전. 그거죠. 그 다음에 용접 전에 있는 내용은 그 용접사 기량 시험에 대한 내용이죠. 그죠? 안에 있는 것들이. 그 다음에 용접 후는, 그죠? 외마비. 이렇게 나가죠. 외마비가 이제 외관검사 이렇게 돼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최근에. 유관검사 항목에 대해서 물었죠. 유관검사. 그러니까 이제 유관검사로 바뀌어 있는 거야. 그거 자체가. 그래서 유관. 그죠?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비파계는 없죠. 그냥 그대로 나가죠. 방초, 자침. 이렇게 나가죠. 와까지 적을 수 있으면 더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이더라. PC공법의 종류, 8고사기. 밑에 그대로 적혀 있고요. 접합부의 요구 성능, 내수, 기차, 단결. 적으면 돼요. 여기 뭐 다르게 적혀 있어도. 그걸 말을 좀 다르게 적는 거죠. 그 다음에 접합부 시공시 유의사항.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정밀도, 접합부의 정밀도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아야 돼, 성에. 공장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그죠? 샵도를 하죠. 샵도라는 걸 하죠.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샵도에서 제품을 공장에서 샵도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이 돼. 제품이 생산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제품이 생산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제품을 여기서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져가야 돼? 현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제작을 하죠. 내가 군용을 뚫어놨는데 현장에서 내 군용하고 달라. 그럼 빠꾸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항상 책도 다 뒤져봐. 아시겠어요? 나중에 가서 다 뒤져봐. 그럼 뭐가 나오냐면 허용이 나와요. 허용 오차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 허용 오차라는 게. 허용 오차라는 게 나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차가 뭐였어요? 오차가 뭐야? 오차가 뭐야? 오차가 뭐야? 진값 마이너스 측정값이죠. 다 있어. 했던 이야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허용 오차에 대한 기준을 해준 게 뭐냐면 관리 허용 오차하고 한계 허용 오차야. 그러니까 관리 허용 오차와 한계 허용 오차가 선생님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아, 단어가? 철골에서 나왔죠? 아니야. 공장 제작 제품 전부 다야. 관리 허용 오차고 한계 허용 오차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타일 만들죠? 타일 어디서 만들어요, 선생님? 타일 어디서 만들어? 공장에서 만들어 오잖아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찍어내는 거 아니잖아. 공장에서 만들죠? 관리 허용 오차고 허용 있어. 그런데 왜 시험에 안 나와? 공장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철골은 나와? 와서 조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또 와서 조립하는 애가 누가 있어? 커튼홀이야. PC야. 그래서 PC 커튼홀 강구조만 뭐가 나오냐면 얘가 나와.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야. 관리 허용 오차고 허용 오차라는 단어를 구사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다른 것들 안 써. 웬만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이제 기본이 되더라라는 거. 그러니까 PC가 나와도 시공시 이상할 때 내가 관리 허용 오차가 얼마고 그 품질 관리 봐봐. 휘임하고 나오죠? 그게 무슨 기준이야? 180분의 L이 나오고 300 그거 나오죠? 그건 뭐야? 뭐의 기준이야? 시공할 때 휘임의 기준이잖아. 그 관리 허용 오차인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차는 그게 시험에 잘 안 나올 뿐이지 그게 항상 오차가 어디에서만 나와? 우리 시험에서 철골에서만 나올 뿐이지 시공시 유의사항 선생님 적을 때 적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 그 시공시에는 관리 허용 오차 기준을 주시는 아까 몇 프로 이내 들어와야 되는데 했어요? 5%.
환경정보는 0. 아까 있었죠. 그래서 그거 외우라는 거야. 그거 어디나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그거 자체를. 그죠? 쓰면 되는 거지. 공정 제작만. 그죠? 자, 그래서 접합부 시공시 유의사항이더라라는 거, 뭐 방수 철저히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운반할 때 한다. 그리고 PC 같은 구조물 나오면 공장 제작 제품에서는 시공시 유의사항이 반드시 뭐가 하나 나와줘야 되냐면 양중이나 운반에 대한 거 반드시 나와줘야 합니다. 그 적었을 거예요. 선생님 답에도 한 줄이 됐든 적기는 적었을 것이다. 라는 거 생각을 조금 해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야. 아시겠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이름이 달라져서 나올 거야. 근데 그것만 크게 생각하고 큰 거 중에 구체적인 걸 찾아야 돼요. 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입니다. 철골공사에서 앵커볼트의 매입 방법의 종류다. 고가후용입니다. 고가후용. 그죠? 이야기하더라라는 거. 자, 밑에 이렇게 쭉 적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각부의 시공 방법의 종류에서 혹시나 이런 거 적으면 좋을까 싶어서, 그죠? 고부전했죠. 이걸 적었던 이유는 뒤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죠? 뒤에 문제. 뒤에, 그죠? 이게 적혀가 있죠. 주각부에 시공시 유의사항이 적혀가 있죠. 맞습니까? 시공시 고려사항이 적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앞쪽에 살려준 엑스트라를 쓰는 거예요. 이거를 살려준 엑스트라. 그게 뭐더라? 주각부 시공방법에 종류 적혀가 있죠. 이 대제목은 잘못 적었어요. 이걸 살려준 것까지는 좋았는데 제목은 잘못 잡았어요. 왜냐하면 대제목 2번이 뭐예요? 매입 공법의 종류죠. 같은 단어를 엑스트라로 구사해주면 안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종류자 빼버리고 적는 게 더 나아. 사실은 거기는 주각부의 시공공법 그냥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습니까? 그 종류라는 글자는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도 일부러 적어 놓은 거야. 그냥 이렇게 보면 안 좋다라는 거 보여주려고 그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거. 자, 주각부 시공시 고려사항 보시면 앵커볼트 두부를 보양시키고요. 너트 조이모는 장력이 균일하도록 하고요. 극각도의 절곡을 금지하고요. 레이턴스나 먼지를 제거하더라. 그 다음에 충전 재료 요따구로 적으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적어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시공기준을 준수하더라. 베이스 플레이트와 모터의 밀착성을 확인하게 되더라라는 것. 주각부 시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정해. 꼭 들어가줘야 되는 게 뭘까? 앵커볼트에. 베이스 플레이트 같은 거 설치할 때 꼭 들어가줘야 되는 게 뭘까요? 한 개 들어가줘야 되는 게 뭘까요? 여기 또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안에서. 이거. 왠지 모르게 글자가 좀 길게 적은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7번이에요, 7번. 아시겠습니까? 베이스 플레이트하고의 밀착이에요. 밀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꼭 적으세요. 나중에 하게 되면, 뭐 이런 문제 비슷한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나오면 꼭 그거는 적으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죠? 물가 변동률이랑 계약 금액의 조정 방법. 그죠? 그 다음에 비교해서 설명하시오다가 있는데 밑에 그림은 수업 시간에 그려드렸던 그림이에요. 아마 선생님들 책에 적혀가 있을 거야, 이 그림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뭐 절대 요건, 선택 요건 이런 거 뭐 모를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방법은 일반 요건 우리가 읽어보시면 아는 거고, 그 다음에 품목 조정률하고, 그 다음에 지수 조정률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적었고요. 조정 방법을 한 번 더 강조해 줬고요. 그 밑에 다시 비교로 나가죠. 그죠? 품목 조정률하고 지수 조정률에 비교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항목이 몇 개야, 밑에? 5개 적혀가 있죠. 모든 비교는 아시겠습니까? 질문에 비교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구분 5개 이상 들어가야 돼. 그건 기본이야. 아시겠습니까? 맞고 안 맞고는 다음 이야기다. 일단 무조건 구분을 끊어라 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면 되겠다라는 거. 조정률 산출 방법 있고, 용도 있고, 장점 있고, 단점 있고, 기준 단가 해서 적혀 있더라라는 거. 얼마 적을 게 없으면 기준 단가 똑같은데도 적었을까 밑에. 일단 근데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죠? 이건 뭐 똑같은데 이걸 또 해야 됩니까? 그런 거 필요 없어. 일단 구분 숫자가 중요한 거야. 일단 끊어줘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거 이야기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죠? 이제 4교시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문제 자체가 굉장히 쉽죠? 그죠? 문제 자체가 쉽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는데,
기출문제는 공부를 하실 때 기출문제라는 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전체 문제 중에서 거의 한 80%에 육박하게 기출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시험에서 80% 정도. 어마어마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출문제만 공부해도 60점 나온다는 거예요. 새로운 거 깔 것, 그 깔 것이 몰라도 돼. 아시겠어요? 물론 알면 더 좋겠지만 몰라도 기출문제만 열심히 공부를 해도 60점 이상은 나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기출문제라도 어떻게 써야 돼? 엔지니어처럼 써줘야 돼. 그리고 또 이걸 알아야 돼. 기출문제는 니도 알고 나도 알아요. 내만 아는 게 아니고 니도 알고 나도 알아. 이런 문제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돼? 한 단어라도 더 엔지니어처럼 써야 돼. 책 같은 느낌 안 주게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뒤에 보면 내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도 있죠. 그따구로 만약에 선생님 지금 이번 시험에 썼다면 글쎄요. 니도 알고 나도 아는 문제에 그따구로 썼다? 그러면 점수는 잘 안 나올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각오해야 돼.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제 여기까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 용어에 보시게 되면 선생님들 이거 적어놨죠. 그 연도 같은 거 이렇게 다 적어놨죠. 연도가 적혀서 2개 이상 적혔던 애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2개 있던 애들은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있는 문제는 넘겨서 그 문제에다 연도 적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개밖에 없는 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처음 출제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자체를 째든 오리든 해서 그 사이에 끼워 넣어줘야 돼. 사이에 끼워 넣어주고, 이제 만약에 이번 시험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줘야 되겠죠. 그게 되더라라는 걸 생각을 해 주실 수 있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냥 기출공정 진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기출 문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볼 때는 그죠? 전체를 같이 봐야 돼. 전체를 흔들어야 돼. 전체를. 공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하고 뒤만 새까맣죠, 책이. 그거 아시죠? 1장 보다가 열심히 처음에 막 보죠. 1장에 이렇게 가다가 덮으면 다시 또 까먹으니까 1장부터 또 보죠. 계속 1장만 한 10대 번 보죠. 그죠? 그거죠. 그게 아니에요. 기술사 시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빠르게 넓게 봐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출문제 분석이 안 돼서 그렇겠지만 소양기가 없어서 그래. 아시겠어요? 용접시 고려상 그거 한 10대 번 했잖아. 만들어 놓으라고도 했을걸요. 내 거 만들어 놓으라 했을까?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템을 아까 곧다구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거 충실히 준비했으면 이번 시험 해볼만 하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자체는 어려울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 전체 시험 문제, 이제 시험은 끝났고요. 그죠? 이걸 해드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제가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탁드리는 거는 7개월 남았습니다. 다음 시험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남았어요, 저게? 최장거리 211일 남았고요. 최장거리. 그게 2월 첫째 주고. 최단거리 떨어졌을 때 190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190일도 안 남아서 한 180 며칠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구정 전이야. 보통 시험 구정 전에 치죠. 그럼 1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시험 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얼마 안 남았어, 생각보다. 그죠? 시험 떨어진 사람들은 놀면 안 돼. 아시겠어요? 수험자는 놀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해이해지거든. 아이고, 조금 쉬었다가 해야지. 그 생각하는 순간, 그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려. 지우는 속도는 엄청 빠르죠. 외우는 속도는 겁나 느린데. 그죠? 그러니까 꾸준히 해야 돼.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렇게 계속 넘겨보는 습관 들여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넘겨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기술사 시험 볼 때는, 책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봐야 돼? 책은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선생님, 속독을 하셔야 되고요. 빠르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완독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독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독해주는 게 기술사 시험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정말, 그죠? 기술사에 대한 절절함이 있다면 지금 놀면 안 돼. 노는 건 잠시고, 불합격은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항상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시험은 끝났어요, 상에. 시험에, 지나간 시험에 대해서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거는 이제 결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절대 미련 갖지 마시고, 열공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날이 더워서 에어컨 켜고 공부할 수 있는 시절이 왔어요. 얼마나 좋아. 그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합격하시고,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가 128회 였습니다.